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관련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대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주요한 때 3주 연속 뵈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볼 텐데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우리 네. 시간으로 새벽 5시 이후에 발언 이후에 좀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좀 잡아주시고요. 네. 경제 지표 또한 또 나왔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지난 며칠 전에 CPI, P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좀 보면 예상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CPI가 0.2% 상승을 했고요. 근원이 0.3% 상승을 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놓고 보면은 이제 2.6% 수준입니다. 원하는 게 2%대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높게 나왔다라는 좀 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리의 하락 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를 1.25% 내리고 또 내년에 또 1.25% 내려서 거의 상당히 많은 금리, 거의 2%대 후반 정도의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하던 것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올해 1% 내리고 내년에는 0.5%만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파웰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10년 금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굳이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그렇게까지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를 4% 수준까지 내려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5.5%에서 그래도 4%까지 내려주면 그게 1.5% 내려주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긴 할 것이고 유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결국 지금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의 피로감, 우리가 펀더멘털로 들여다봤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서 6천을 뚫으면 금리가 지금 4%대 중반이잖아요. 네. 좀 너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4%대까지 떨어져 줘야지 6천이 적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도 뒷받침이 잘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증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증시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네. 이미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은 이미 유동성을 푸는 거라서 다만 속도의 차이인 것이지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죠. 네네. 관련해서 지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사이에서 저울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좌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미국을 보려면 좀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딘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국장은 참 병주고 약주고 반복하는 상황인데 이것의 핵심은 좀 외국인 이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같이 짚어주신다면요. 네.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제가 미국 증시 위주로서 또는 글로벌 증시 위주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강연을 하거나 방송을 하고 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참 드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얼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시장이 매력이 있는지를 좀 보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서 미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노란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미국을 가야 되냐.
한국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현재 금리와 네. 또 앞으로의 이익 증가율을 감안했었을 때 미국이 전혀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좋냐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던 시기에 2.4%씩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자고 하면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미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갔었을 때 전체 시가총액의 65%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이 50%니까 다른 국가들이 상승을 안 한다 하더라도 미국만 상승을 50%에서 80% 하면 네.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경제적인 환경, AI 사이클,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익 증가율 이런 부분들이 다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싸 보이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지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물론 HBM의 매출이 늘어나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 얼마나 이 AI 사이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쫓아가고 있는지가 보일 때 네. 외국인들의 매도는 멈출 거다.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위주로서의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 이후에 돈이 미국으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비싸졌는데 굳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매력도로 봤을 땐 아직도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중에 봤을 때 AI 사이클의 국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지금 싸 보이지만 매력도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 그게 국내의 외국인들의 이탈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예. 좀 더 뭐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러면 세우는데 어떻게 좀 비중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요. 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낫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주시죠. 네. 지금 국가별로 보지 말고 이 업종별로 좀 보여드리면 여전히 저희는 이제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하드웨어에 포함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참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시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을 좀 더 높였어요. 과거에는 하드웨어 비중이 35였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25였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를 25, 소프트웨어를 35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을 좀 살짝 낮췄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AI 사이클에 초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60%를 IT에 투자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다 AI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서 투자를 해서 여전히 우리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들을 골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T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셨고요. 바이오 비중은 조금 낮추셨고요. 그런 거 포인트 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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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그 HBM이 당연히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놓고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복병이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을 보시면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 소식 듣겠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IRA 보도 오늘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한 6% 빠졌고요. 네. 근데 테슬라의 영향보다 다른 여타 전기차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했죠, 머스크가. 네. 그래서 오늘 리비안의 주가는 뭐 두 자릿수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간 우주항공 쪽의 머스크 효과로 달라질 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건가 생각해 봤었을 때, 네.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면 그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대세는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고 또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FSD죠. 즉 자율주행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차 수요는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세액 공제 때문에 폐지 관련된 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뉴스는 언제 이 FSD가 가능해지느냐, 뭐 로봇 택시가 언제 가동이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우주항공인데요. 우주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스페이스X, 물론 이거는 테슬라가 들고 있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는 종목이죠. 비상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저궤도 통신 위성 발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비용 절감의 효과입니다. 뭐냐면 인터넷을 터지게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광 케이블을 깔았지만 이제는 이런 위성을 쏘아서 그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스페이스X는 흑자 전환을 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원래는 2026년에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켓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산업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겠죠. 정부 지원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땐 계속해서 이 종목과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네.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로켓랩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켓과 우주항공의 이제 전망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앞서서 이제 국내의 AI에 대한 그 성장이 어디까지 왔는가로 봤을 때는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미국은 아주 너도나도 AI에 대한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칩 출시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네. 이제 AI에 관련한 소식, 엔비디아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조금 더 붐업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AI 관련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그 인프라인데 그게 대부분 미국에 깔리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엔비디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저기 보이시죠? 예,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그 칩셋 제조업체 비중으로 놓고 보면 저 시장 점유율이 88%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칩을 갖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쿠다를 이용을 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와 AI의 어떤 확산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한 100명, 200명, 300명 모인 데서 챗GPT를 쓰시는 분들 손들어 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10%가 안 돼요. 예, 미국은 40%입니다, 이미 벌써.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깔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결국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와 관련한 소식은 머니투데이 방송, 개장 방송과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